경찰이 범인을 만들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으로. 그리고 진범은 16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빗속에 세워진 택시 한 대. 운전석에서 무전이 터집니다.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당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소년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배달 가던 길이었을까요? 피해자 유씨 42세. 새벽 운행 중 약촌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흉기에 12군데를 찔렸습니다. 새벽 3시 20분 원광대 부속병원에서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최 씨, 당시 15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다방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약촌오거리를 지나다가 어둠 속에서 달아나는 남자 2명을 봤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3일 후 최 씨를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근거는 목격자가 현장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신발, 오토바이에서 혈흔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씨를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최 씨는 자백했습니다. 2001년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15살 소년은 상고조차 포기하고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혈흔 없음, 직접 물증 없음, 목격자 진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혹행위로 뽑아낸 자백 하나로 한 소년의 10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군산경찰서 황상만 형사가 다른 택시 강도 수사 중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합니다. 사건 당일 밤 피가 묻은 식칼을 들고 친구 집에 숨어든 남자가 있다는 것. 김 씨, 당시 19세. 생활고의 택시 강도를 계획했던 그가 진범이었습니다. 황상만 형사는 1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했습니다. 김 씨 친구 임 씨로부터 그날 밤 피 묻은 칼을 숨겨줬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법의학 전문가도 부검 소견과 진설이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황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그것도 반려했습니다. 진범을 잡으려던 황 형사는 강력반에서 지구대로 좌천됐고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2006년 검찰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범을 풀어준 그 검사는 이후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유 씨 사망보험금 구상금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살인범으로 만들어 놓고 피해 배상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2013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공판이 열리자 이번에는 검찰이 재심을 방해했습니다. 재판 중 담당 경찰관 박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심 공판 증인으로 나서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한 지 33일 만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은 재심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당일 16년간 자유로웠던 진범 김 씨가 그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2021년 1월 법원은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 그의 가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왜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최 씨를 고문한 수사 책임자는 왜 조용히 정년퇴직으로 끝났을까요? 국가가 16억을 배상했지만 그 돈은 결국 세금입니다. 책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경찰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범이 있다는 걸 알고도 덮었습니다. 덮는 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15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국가가 만들어낸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선 약촌오거리와 구조가 똑같은 사건을 가져옵니다. 경찰 고문, 진범 은폐, 재심 무죄.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입니다. 슬쩍 사건이었습니다.